안녕하세요. 저는 오만에서 경찰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저도 옆에 있는 박상원 사범님과 같이 오만에서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강태규라고 합니다. 오만은 지금 두바이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인데 에미레이트와 사우디 그리고 예멘 이렇게 세 나라를 끼고 있는 나라고 두바이와 다르게 높은 빌딩과 그리고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을 하고 있진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그리고 무슬림 문화의 그 특유의 친절함들을 느낄 수 있는 정말 개성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만은 또 전통이 좀 따로 있어가지고 그 모자랑 뭐 복장 생김새도 조금씩 달라서 확실히 차별점이 보이는 중동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는 오만 경찰청에 소속이 되어서 오만 경찰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오만에 지금 현재 한국 사범님들이 약 20분 정도 계시는데 모두가 같은 곳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각 지역마다 흩어져서 각 센터에 한 분씩 배정을 받아 거기서 경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크게 봤을 때는 태권도를 가르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는 겨루기, 품새, 시범, 그리고 주로는 호신술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와바데 이판이 한것 같고 이게 와바데 노라 마이크 저희는 보통 이제 지인 추천으로 오게 됐고요. 교수님 추천이나 뭐 저희 같은 시범단, 뭐 품새단 같은 단체에 있는 선배들이나 후배들이 이렇게 추천해줘서 또 오게 되는 경우였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이게 공식적으로 오만 경찰청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없었고 여태까지 그 전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분들을 통해서 교수님 지인 등의 추천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전에 조금 슬픈 일이지만은 강도가 경찰을 칼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때 이제 오만 경찰청에서 호신술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복싱 그리고 가라테 그리고 태권도 그 중에서 이제 가라테와 복싱 같은 경우는 현재 경찰청에서 교육을 하지 않고 현재는 태권도만 남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같은 경우는 요르단에 1년 정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태권도라고 하면은 가라테와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아랍 국가에서도 이제 태권도 금메달리스트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태권도가 알려지면서 현재 태권도를 한다 그러면 한국에서 왔냐고 먼저 물어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영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사범님들이 아랍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랍어. 자, 샤밥 이게 세리아 자 아말루 소포 자 이 아월 마라 우르고 세리아 와바든 디세 임시 슈에슈에 자 학생들 얼른 오세요. 자 줄 빨리빨리 서. 자 이제 앞으로 뛸 거니까 뛰고 자 그 다음에 걷기 할 거야 라고 아랍어라고 했습니다. 자, 샤밥! 이게 세리야! 아말레 소포! 자, 이 아월 마라 우르고 와바데 임시!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수업을 해본 적은 없고 여태까지 이제 해외에 나가서 도장이나 아니면 군 경찰 교육 주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교육을 해본 경험은 많이 없는데 태권도 공연 같은 거로 이제 국기원 시범단에 소속이 돼 있어서 한 2년 동안 활동하면서 한 20개국 정도 다니면서 태권도 공연을 했었고 그 전에도 세미나 같은 거 품새랑 시범 같은 경우를 좀 많이 했던 경험이 있었어가지고 그 경험을 토대로 이제 오만에 와서 태권도 교육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지 않았을까.
태권도로 보면은 첫 번째로 품새, 겨루기, 시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자유품새도 같이 시합을 하게 되는데요. 강태규 사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겨루기 출신 이제 이대훈이나 뭐 문대성 같은 유명한 선수분들이 하는 올림픽에 이제 채택이 돼 있는 그 경기를 이제 강태규 사원님은 전문적으로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카 갓 탤런트 거기서 나왔던 태권도 공연 같은 거를 저는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었어서 공연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기초 체육 과목을 통해서 이제 뭐 신체 능력이나 이런 거를 기초적인 베이스부터 깔고 시작을 하는데, 오만의 생활들을 보면은 남성분들은 이제 디스다샤라고 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그리고 여성분들은 이제 아바야라고 검은색으로 얼굴을 가리시는 경우도 많고, 헤어랑 온몸 피부들을 다 가리시는데, 옷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활동에 굉장히 제한적이고, 수업을 가르치다 보면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이고 초등학생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성인 남성들에게 교육할 때는 사실 제 생각과 많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이제 난이도 조절을 많이 필요로 했었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한국과 좀 많이 다르다, 수업함에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도 느끼는 바는 똑같은 복장을 입고 제약되는 행동의 복장들을 다들 매일같이 입다 보니까 운동할 때 골반의 좀 유연성? 그게 확실히 한국 사람들보다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적인 부분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방 수도에서 한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서 이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 동네에서 카페를 가면은 남자 앉는 곳, 여자 앉는 곳이 따로 나눠질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이고, 얘기를 들었을 때 만약에 여자한테 번호를 따러 갔을 때 여자가 불쾌한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출동할 정도의 범죄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봤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이제 한국 분들이 오만을 봤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싱글일 때는 굉장히 아랍어 공부를 하기 위해, 아랍어 공부를 위해서 제가 뭐 흑심을 품고 다 한다기보다는 아랍어를 배우기 위해서 아무래도 현지인들과의 대화가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그냥 살라말레쿰. 살라말라이쿰 먼저 인사를 아랍어로 하면은 중동에서 아시아인이 아랍어를 쓴다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세요. 반은 먹고 간다. 이제 거기서 하야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얏은 이제 인생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야가 붙으면 이제 이제 소유격인 나가 되는데, 그러면은 나의 인생, 나의 전부라는 뜻으로 이렇게 애칭으로 부르는데. 방금 만났는데. 예, 방금 만났는데. 그리고서 이제 마라프 아라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게 뜻이 나는 아랍어 몰라요. 하야티를 먼저 하고 나는 이게 인사말인 줄 알았다. 나는 아랍어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그렇게 천천히 대화를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일 처리가 굉장히 느린 거? 저희가 휴가를 만약에 나간다고 해도 3개월 전에는 얘기를 해야 정확한 날짜에 될까 말까 했던 때도 많고, 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그거를 빨리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항상 늦어지는 그런 일 처리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인터넷. 확실히 인터넷이 많이 느립니다. 일단 저희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고, 한국에서 같은 경우 이제 친구들과 밖에 나가면 같이 밥도 먹고 이제 술도 마시고, 그리고 뭐 노래방도 가고 뭐 게임방도 가고 그러는데, 사실 오만은 이제 아랍권의 무슬림인 나라다 보니까는 이제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금기가 되어 있고, 술을 마시려면 꼭 이제 좋은 5성급 호텔의 바에 가서 술을 마신다거나, 그리고 뭐 노래방이나 사실 유흥 같은 경우는 한국보다 많이 적은 편이어서 저희끼리 즐길 때는 뭐 따로 집에 모여서 뭐 마피아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노, 뭐 플레이스테이션, 이제 저희끼리만의 유흥을 즐기고 있는데, 두바이에 와서 그런 점이 참 많이 놀랬던 것 같아요. 같은 아랍권이고 같은 무슬림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놀 게 많다고? 그랬던 점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일단 워라벨?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주 5일은 항상 일했었는데 여기서는 주 4일 정도? 그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4일도 근무 시간이 한국에 비하면 정말 너무너무 짧아서 거의 하루에 한 4시간? 4시간 정도 일을 하고 주 4일 정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이제 자기개발 시간도 많고, 주변에 뭐 자연이나 뭐 이런 곳에 놀러 갈 기회들이 많아서 그런 점은 정말 부러움을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장점이 너무너무 많아서 어떤 거를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를 오셨을 때 이제 어떤 서포트를 받고 오시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희 같은 경우는 차량 아니면은 뭐 숙소, 휴가도 1년에 30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한국에 갈 때마다 이제 정기 휴가 때는 비행기표를 제공해주고, 아무래도 주변에서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는 직접적으로 들어보지는 못했는데,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본 적이 있는데 상위 몇 % 이렇게 검색을 해본 적이 있어요. 동년배가 아니고 이제 전체 그때가 11%였나 상위? 한국에서 따졌을 때 한국 기준으로 11%인가 그 정도 나왔더라고요. 주 4일 일하시고 하루에 2시간 일하는데 월급은 상위 11%. 그쵸. 이게 중동이란 나라가 진짜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는 매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회가 있다면 반드시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다른 체육은 잘 모르겠지만 태권도 같은 경우는 인턴이라든가 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정말 많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어릴 때 많이 나가서 경험도 해보고 뭐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쓸데없는 경험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해외에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거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평화봉사단이라는 이제 태권도 단체로 이제 봉사도 나가보고, 그다음에 코이카로 1년 동안 이제 유로단에서 이제 태권도를 가르치기도 했고. 근데 사실 주변에서 보면은 뭐 미국이나 아니면은 뭐 선진국에 가서 태권도 도장을 차리려면은 그래서 한국에서 도장을 먼저 하거나 아니면 미국으로 바로 넘어가야지 왜 그렇게 시간을 아깝게 낭비하냐라고 주변에서 말씀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목표가 아니고 저는 경험이 먼저 목표였기 때문에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게 그런 경험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군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낭비하는 일이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신념과 그리고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만에서 근무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2년마다 재계하기 때문에 제가 언제까지 뭐 20년, 30년 오만에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저만의 이제 도장을 차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두바이에 나와 있는 경우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정보도 알아보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로 따지자면은 두바이에서 도장을 차리고 내 이름으로 도장 사업을 운영을 하는 것, 그게 일단 첫 번째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저는 꼭 두바이가 아니더라도 다른 나라에서도 태권도로 어떻게 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태권도장 저도 물론 차리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저는 워낙 하고 싶은 게 많은 편이기 때문에 더 많은 걸 경험하고 싶은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한국 태권도 사랑해주세요. 오만 사랑해주세요. 와우.